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영역은 여기를 일단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여기를 넘었다가 200일선 저항이 지금은 63,852달러로 돼 있는데, 일단 그냥 대충 여러분들 그냥 생각했을 때 64,000을 넘고 안착해야 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4시간봉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하락 다이버에서 좀 떴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서 또 고점을 만약에 올리면은 그때 또 얘가 한 번 더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돼서 일단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길게 놓고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트들은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얘네들도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니어나 이런 애들이 엄청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니어를 멤버십에서 2차까지 이렇게 타겟을 간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좀 힘들다, 뭔가 영상을 보고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디테일한 코인들을 좀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멤버십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오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멤버십 텔레그램과 멤버십 채팅방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되게 괜찮고요. 뭐 빔이나, 근데 스택스 이런 애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코인이고, 스택스나 뭐 이캐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지금 가는 게 지금 비트 형제 애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택스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그래프 이런 애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차트상으로 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알트에서 좀 더 이제 다른 재료들로 넘어가면은, 미국은 비트코인 보유에서 지배력을 되찾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비율은 현물 ETF 수요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2017년을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지배율이 높았는데 쫙 빠졌다가 그다음 다시 높아졌다가 쫙 빠졌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게 상승장의 어떤 주기가 얘네랑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높아졌다가 줄이면은 그 순간부터 고각상승 나왔다 끝나는 그런 형태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이만큼 올라갈 여지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해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희망 에러를 너무 돌리면 또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어제 9,90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시 그 블랙록 형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컴백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이 고각 상승을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보통 10월 20일 에서 26일 이런 사이로 상승장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9월 26일이니까 그냥 넉넉하게 한 달 더 있다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데 9월 말에 갑자기 올라, 혹은 뭐 10월 초에 갑자기 올라, 그러면 개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승장에 대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그냥 사팔사팔 조금씩 하면서 내가 물량을 떨어진다고 하면 모으고, 좀 올랐다 그러면 일부 팔고 남겨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땡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제일 베스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트랑 알트를 이렇게 잘 모으시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장 무언가를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 알트 시즌이 당장 온다 이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는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난 천천히 알트를 모아가야지,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 나는 비트코인도 역시 모아가겠어. 그리고 비트 형제들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가 이제 떨어졌다가도 한 번 이렇게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몰라서 항상 두 가지를 다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양만 보면 참 떨어질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걸 하다 보면은 도미넌스가 갑자기 오르면서 내 알트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거를 겪게 되면 또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일부 갖고 있으면 그걸로 어느 정도 해칭을 하면서 내가 그걸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알트를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현물 ETF 수요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총 보유량의 30일 변화가 플러스로 됐다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조금씩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이 사실 빠질 때가 저점 구간이긴 했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빠진 게 저점 구간이 됐고, 그래서 이러면서 천천히 또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ETF의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또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고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중국 애들은 또 가만히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별로 없는 그런 공급 충격 현상이 생기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YDG 회장이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이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구제하는 것은 명확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규제를 이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좋은 쪽의 규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시장에서 제도권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전날 4,320만의 순유입이 있었고요. 블랙록도 들어오고 피델리티 들어오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들어오고 그레이스케일 미니에도 들어왔다. 그리고 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보면은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의 순유입이 일어났는데 이게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블랙록에 1.8억 달러. 그렇죠? 근데 대신에 피델리티에서 순유출이 있었단 말이야. 아크 21셔스랑.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지만 어쨌든 블랙록이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서웨이즈가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추세를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 추세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근데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유럽 중앙은행과 중국이 통화 완화 정책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이번 주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예고대로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금리 인상 압력도 줄어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여러분들 유동성을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온 나라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자산시장이 당분간 그럼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블랙록 비드는 또 온도 파이낸스에 또 서클 DC를 173만 USDC를 이체했다. 토큰화 시장에 참 진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즘 수익을 좀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뭐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들 그러나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들을 그동안 했었는지, 왜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 되고 시장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지금 보면 이런 애들이 보면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이 요 정도를 다 기다리게 한 사람들은 며칠 만에 이제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코인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